며칠 전에 잠깐 은행에 들렀습니다. 은행에 갔더니 그 여직원이 나보고 항상 아버님 그럽니다. 누구한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아버님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럼 누구라고 그러실까요? 그래서 할아버지라고 그러면 딱 좋은데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 보고 할아버지라면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난 괜찮다고. 근데 그 내 생년월일 보면 아마 할아버지라는 거 알 텐데 100세 돼서도 은행에 오는 사람들 있어요. 그랬더니 없죠. 선생님 처음이죠.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다음에 할아버지라고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요새 제 나이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관심도 가져주고 또 저를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유일한 선생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주인공이 유일한은 그럼 어느 해에 태어났는가 하는데 1895년에 태어납니다. 그 전해에 이제 청일전쟁이 몇 달 동안 벌어지다가 그 다음 해에 태어나니까 우리가 이제 국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가장 그 출발점이라고 할까요? 그 어려운 때 태어나서 이제 일제시대까지 거치고 이제 해방이 되고, 근데 유일한 선생의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유기현이라고 그럽니다. 유기현이 이제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는 고향이 충청도 단양입니다. 충청북도 단양인데 거기에 태어나서 이제 나라가 자꾸 무너지게 되고 세상이 혼란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다가 젊었을 때 무작정 집을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여러 지역을 다 찾아보다가 평양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평양은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두 가지가 이제 특색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평양 출신인데 평양이나 평안도에는 양반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뭐 평양 김씨라든지 신의주 박씨라든지 그런 게 못 들어봤을 거예요. 나도 이제 파평 김씨인데 파평은 다 경기도고 이제 양반이 없습니다. 그 양반이 없는 사회는 계급이 없으니까요. 평화롭게 이제 삽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빨리 번지는데 남쪽에는 이제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하니까 그것이 막아서 이제 기독교가 잘 못 들어와도 양반이 없는 이 사회는 그냥 물파도 치듯이 들어오니까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유일한 선생의 아버지가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평양에 왔는데 자세한 얘기는 모르지만 이제 평양에 와 있다가 어느 부잣집에서 이제 그 무역상을 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와서 좀 도와줬던지 드나들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 평양 왔을 때 그 좀 부자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이제 상업을 하고 있는 집에 머무르는데 그 집에 이제 김기복이라고 하는 이제 여성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집안은 평양이 다 그랬지만은 상당히 그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집안인데요. 그 유일한 선생 아버지가 이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그 여자의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장로까지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민족과 국가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신앙이나 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애국심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이런 변화가 오고 있는데 내가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생각하는데 이제 그때 평안도에서 일한 사람들이 이승훈 선생, 그 다음에 도산 안창호, 고당 조만식 이런 사람들인데 전부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이고 서양 교육을 이제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혼하고서 이제 애들을 상당히 많이 낳아서 키우는데요. 6남 3매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9명을 낳아가지고 이제 키우는데 유일한 이제 그 제일 맏아들입니다. 그래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나라를 위해서 할일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느냐. 가정을 지키고 이제 사업하는 것도 봐줘야, 장사하는 것도 봐줘야겠는데 내 아들 하나만큼은 일찌감치 큰 인물로 만들어서 나라 위해서 이제 일하게 하겠다. 그 일꾼을 만들어야겠다. 이제 그 욕심을 가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을 이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내가 이제 어려서 주일학교에 다니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들이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인고 하니 너희 다음에 커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살려야 한다. 아주 어려서부터 얘기 들었고요. 그 유란 선생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그걸 자꾸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유란 선생 아버지는 뭐인고 하니 내 아들만은 좀 일찍 미국으로 보내서 서양 교육을 받아서 일꾼을 만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수소문을 해보는데 서울에서 좋은 길만 열리게 되면 미국으로 갈 수 있다. 선교사들도 있게 되고 또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그 당시 이제 일제가 발효되기 전이니까요. 도와줄 수 있고 하니까 찾아봐서 아주 수소문도 해보고 뭐 이제 많이 그러다가 그 유일한이 아마 7살, 8살 났을 때부터 내가 너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미국과 같은 나라를 보낼 테니까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라. 그래가지고 있다가 이제 9살 됐을 때 이제 그 길이 열려서 이제 미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이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9살 되는 제일 맏아들을 미국으로 보내면 그 당시 그러면 이제 생리별이 되는 거죠. 그걸로 끝나죠. 그러니까 못한다거나 안 보낸다고 말이죠. 그 부부 사이에서 사이가 많아지고요. 마지막에 그 어머니가 그 어린이라는 9살 나는 데리고 숨어버린다고요. 안 내놓겠다고 말이죠. 그래도 이제 아버지의 뜻이고 애국심이죠. 애국심이 작용했으니까 이제 양해가 되고 그립니다. 그래 그 아버지가 이제 9살 난 이제 이란이 보고서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할 테니까 미국으로 갈 준비 다 됐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갈 준비를 갖추는데 평양에서 이제 서울까지 데리고 와서 서울서 이제 인천 바닷가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박상현이라고 하는 이제 애교관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순회공사가 돼서 멕시코라든지 무슨 미국이라든지 여기 이제 일본도 다니고 이제 그런 그 순회공사가 됩니다. 근데 그분한테 이제 내가 얘기했던 내 아들인데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리고 9살짜리가 이제 인천까지 따라가서 아버지하고 이제 생리별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게 그때마다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 내가 9살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래도 그 어렸을 때부터 받는 너는 보통 애가 아니다 하는 그 때문에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때 이제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 가는데 잘 가면 한 달이면 가게 돼요. 또 뭐 태풍을 만나든지 하면 위험하게 되면 이제 실종되기도 하고 그래서 30일 동안 이제 배를 타고서 가죠.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내려서 거기서 이제 기차를 타고 근데 이 아버지는 미국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 부탁을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미국이 큰 나라라고 얘기 들었는데 변두리 말고 중앙지대에 내 아들을 낳는다고 말이죠. 미국에도 중심지에 남겨다고 그래서 네브라스카라고 하는 주에가 이제 기차로 이제 갑니다. 가게서 이제 우리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카네이라고 하는 시골이 있는데
간에 있는 목사님이 두 여자하고 같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유일한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가 얘를 맡아서 신앙적으로 키우겠다 하는 책임을 가지고 두 자매가 사는데, 언니는 38살이고 그 동생은 36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매가 사는 거죠. 그 집에 사는데 이제 이란이 이제 양자 비슷하게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진 거죠. 그래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저거 9살짜리가 영어 한마디 못하고 또 한국말도 통하지 않는 가서 어떻게 시작했을까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그래도 그 마음에 그저 무슨 강한 뭐 어리지만 마음에 가진 그 민족과 국가를 위해 살아야지 하는 신념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겨냅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이 대체 이제 미국은 이제 옛날이니까요. 이 지역에 이제 독일 사람들이 와 살고, 이쪽에 영국 사람들이 살고, 이쪽엔 뭐 이제 또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와 살고, 이제 또 이탈리아 사람들 사는데, 그런데 이곳엔 이제 누가 사는 거 아니 독일 사람들하고 스웨덴 사람들이 이제 이민 와서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 스웨덴 사람들의 특색이 있는데,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라 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 않고 가정일을 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이제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란인가 거기 가서는 뭔가하니 이제 물도 떠오고요, 장작도 패고요, 집안도 다 봐주고요. 그리고 영어는 못해도 또 초등학교는 이제 보내서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그 9살짜리가 저거 어떻게 지났을까 생각하면요, 밤에 자면 아마 집 생각밖에 안 날 것 같고요. 하여튼 그걸 이제 극복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성격을 닮아서 좀 이렇게 지혜가 있고요. 그 적극적이고 그런 뜻이 있으니까 이제 얘가 그거 다 해내고 이제 쭉 다녔는데, 초등학교 이제 4학년쯤 돼서 이제 상반 돼서는 잘 적응한 것 같아요. 친구도 잘 사귀고, 교회도 이제 그 자매들 따라서 다니고, 신앙도 생기고, 잘 적응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졸업합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는 중학교가 없으니까 거기서 좀 떨어졌는데 이제 중학교로 가야 하는데요. 가게 되면 통학을 하지 못하고 또 자매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그 자매의 집을 떠나가지고 중학교에 가면 이제 거기에 기숙사가 있어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그 유일한 선생의 이제 그 기록을 쭉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는 영어도 하고요, 친구도 생기고요, 자신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이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자매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학비라는 걸 주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부터 신문도 팔고 뭐 이제 배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용돈도 벌어 쓰면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일한 선생이 이제 좀 한국인으로서 키도 크고 건강하고 이제 그러니까요. 아버지 닮아서. 그래 거기서 이제 운동을 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 당시 미국에서 많이 유행 그 미식 축구를 중학생 때부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미식축구 선수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고 이제 학비도 벌고 미식축구 선수도 되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갈 때는 고등학교에서 너 운동 선수니까 장학금 주겠다. 그래서 이제 학비는 면제받았어요. 학비를 면제받았지만 이제 식생활비는 자기가 벌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요새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제 신문 같은 거 파는 것도 했지만 이제 물건도 사다가 좀 팔아보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제가 돈 벌어가지고서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합니다. 졸업하고서 이제 그 공부를 이제 쭉 하게 되는데, 그땐
운동선수들에서 이제 인기도 있고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고서 쭉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이제 언젠가 하니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주권을 뺏기는 이제 식민지가 되는 1910년이에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쯤 되니까 아버지한테서 편지가 오는데 뭐라고 편지가 오는 거 아니 이제는 나라를 뺐기 때문에 빼앗겼기 때문에 평양에도 살지 않기로 못하기로 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만주 간도 지방으로 이제 이사를 가니까 알아라 말이죠. 우리 집안은 다 이제 쫓겨서 간다. 이제 그런 이제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이제 그땐 유일한이 어렸을 때니까 무슨 뜻인지 이제 몰랐는데 후에 이제 들려와서 보니까 이제 일본 정책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만주와 중국을 이제 점령하게 되고 이제 그랬으니까 이제 한반도에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살고 한국 사람들은 다 이제 만주를 쫓아보내자 이제 그 정책이 이제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밖으로 내놓는 건 아니고 일본 정부가 이제 그걸 만든 거죠. 그 나도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그랬었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가난한 사람들이 간도로 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를 뺏기니까 너무 억울하고 독립운동이라도 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또 간도로 이제 가게 되고 그런데 유일한 아버지는 이제 내가 평양에 있지 않고 간도에 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독립운동에 쓰기도 하고 그래야겠다.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많은 가족을 이끌고 이제 간도로 가고요. 유일한 이제 이것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려 되고 그랬는데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쭉 하고 나서 유일한 이제 조금 자신도 생기고 철들었는데 아버지한테서 무슨 편지가 왔는 거 아니 내가 여기 왔는데 사업도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너 전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는 한국 돌아오너라. 그래서 같이 살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큰아들이니까 그래도 오라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유일히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제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게 되면 내 앞날도 없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할 일도 못하게 되겠는데 아버지 뜻에 따라야 하느냐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많이 고민하죠. 많이 고민하다가 결국 유일한 생각한 게 민구하니 그러면 아버지 내가 여기서 돈을 벌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나 여기서 돈을 벌어 보내면서 대학 공부를 하게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아버지는 당장 생활이 어려운데 내가 뭐 어떡하겠냐. 그런데 그 유일한 거 보면 그 결단력도 있고 또 대단히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는 이제 대학에 가지 않고 1년 동안 발전소 비슷한 데 가서 취직을 해요. 취직을 하는데 조건이 뭐인고 하니 나 우리 집에 돈을 보내야겠는데 100달러만 나한테 따고 선불해 주면 우리 가정에 보내고 나 여기서 일해 주겠다. 그런데 한국서 보내고 애가 똑똑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기회사에서 된 거 하니 그럼 내가 100달러를 너한테 줄 테니까 그건 너희 가정에 보내고 너 1년 동안에 그거 갚아야 한다.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래 그 100달러를 벌어서 이제 보낸다고요. 그 당시에 100달러 하면 그게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들 오라고 자꾸 그랬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 사람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랑 있기로 하고 이제 100달러 보내주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선물 받았으니까 이제 갚고
그래서 대학에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는데 거긴 또 이제 시골이니까 어딘가는 이제 미시간 대학을 가요. 근데 그 미시간 대학을 나온 사람들 가운데 아마 유일하니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일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저비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이 거기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다녔어요. 또 좋은 대학이고. 미시간 대학에 가서 이제 지나는 동안에 중국 여자친구가 하나 생겼어요. 이제 후에 결혼하게 됐는데요. 호밀이라고 하는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여자친구는 이제 오빠들이 뭐 중국에 있으면서 교수도 되고 이제 사업도 하게 되고요. 아주 잘 사는 집안이고요. 그 아버지는 이제 그 미국에 가서 이제 또 사업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사회의 원래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 이제 어디 가서 하든지 꼭 그룹을 만들게 돼요. 그 만드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정신적으로 지도자가 되고 했는데 그 딸이 이제 호밀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래 이제 유일하는 이제 거기에 이제 대학에 가니까 간혹 이제 동양 사람도 만나고 한국 사람도 간혹 만나긴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다 잊어버리고 영어로 살고 그러는데 동양 학생들의 이제 회장도 뭐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여자하고 이제 가까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 상대로 이제 장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그래 이제 졸업반이 이제 됐는데 그 졸업반이 될 때쯤에서 이제 한국에서 소식이 오는데 3.1운동이 일어났다. 1919년에 이제 독립만세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일본에 있던 한국 사람들도 이제 독립만세에 이제 가담했다 하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우리도 뭔가 해야 할 때가 됐다. 이제 우리 책임을 감당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서면으로만 연락하고 있던 서재필 선생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어떤 그 무슨 책임으로도 감당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요. 근데 이제 그 3.1운동 일어나기 전에 이제 문제가 이제 하나 생겼는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 하니 유일한 같은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갔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3.1운동 이전에 간 사람들이고 이제 일본한테 주권을 뺏기고 일제 밑에 간 사람들은 국적이 한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1910년 이전에 미국 간 사람은 한국 국적이고 1910년 이후에 한 사람은 일본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 보게 되면 같은 민족인데 10년 이전에 온 건 이제 한국 사람, 이후는 일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은 국적을 가지게 되는데 그 전에 간 사람은 국적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재필, 이승만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앞장서 가지고 미국 국무소에다가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독립하게 되면 우리 국적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 제발 우리를 일본 국민으로는 취급하지 말아달라. 일본 국민 아니다. 그래서 보장을 받아요. 보장을 받아서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 온 사람들은 한국인으로서 취급해 준다. 그래서 이제 미국 안에 한국인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 나라 없는 사람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서재필 그 선생이 이제 선배 그러니까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데 우리도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그런 게 있을 수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1919년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독립운동 이제 그 3.1운동 만세를 부르거든요. 그 해에 1919년에 그 서재필 선생, 이승만 박사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 그해 이제 아마 4월 14일에서 4월 18일 돼 있어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해에 4월 14일에서 4월 18일까지 해서 미국에 가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은 다 필라델피아로 모여요. 모여가지고서 이제 한인 자유대회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 한인이라고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민관이 우리는 일본 국적으로 온 사람이 아니니까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자유를 찾기 위한 자유한인대회를 이제 한다 하고 모여서 가는데 그때 이제 왜 필라델피아로 갔는 거 아니? 필라델피아가 이제 행정도시인 동시에 경제도시로 있다가 이게 나누어져 가지고 행정도시는 워싱턴으로 가고 경제는 뉴욕으로 가고 필라델피아는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고도가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거기가 이제 미국의 중심지였어요. 거기 가서 이제 한인 대회를 이제 쭉 하게 되고 그러는데 다 모였는데 그 유일하게 되는 거 아닌 가서 이제 한인 대회 참석을 하는데 그 한인 대회 참석을 쭉 하고 보니까 서재필 선생이 이제 회장이 되고요. 이승만 박사를 이제 한인 국무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우리 그 임시정부가 그 이제 생기는 거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과 한국과 세계에 대해서 선언문을 내야겠다. 그래서 선언문을 4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쭉 이제 뭐 하는데 그 유일한 세니까 4파트 가운데 마지막 파트를 이제 맡아요. 거기에 이제 3사람이 맡아서 이제 마지막 파트를 선언하는데 그거 읽어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3.1운동, 독립운동 때 선포했던 그하고 비슷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선포하고 이제 그 유일한이 이제 아직도 학생으로 있으니까요. 그 학생으로 돌아와서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하고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건 이제 태어나서부터 9살에 미국 가가지고 그 많은 역경을 겪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23살이 되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까 하는 아주 그 젊은 그 과정을 다 끝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무슨 할까 하는 그 고민에 빠진 그거까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유일한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았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이제 그 나라 뺏기고 전쟁을 5번씩이나 치러야 하고 그런데 그런 때 비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시대하고 비교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좀 희망과 용기를 가지는데 유일한 같은 우리 선각자에게 좀 측면적으로 배웠으면 도움될 것 같아서 이런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